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예전 사무라이의 역사 시리즈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라이의 역사 1에서 4부까지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를 다루었고 센고쿠 시대 10부작을 다루었는데 사무라이 역사 5부부터는 그 이후의 시대 센고쿠 시대의 최종 승자라고 할 수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립한 세 번째 막부 시대 에도 막부의 역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사무라이 역사 1에서 4부 그리고 센고쿠 시대 시리즈 10부작을 다 보시고 오시면 더 내용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립한 에도 막부는 센고쿠 시대의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를 거쳐서 그 토대 위에 형성된 시대이기에 에도 막부에 앞서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의 일본 문화상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의 일본 문화를 아즈치 모모야마 문화라고 부릅니다. 아즈치가 오다 노부나가 시절에, 모모야마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의 일본 문화를 가리키죠. 센고쿠 시대의 역사 10부작 시리즈를 보시고 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오다 노부나가 시절의 아즈치 문화는 기존의 불교 문화의 입지가 쇠퇴하고 유럽 문화 등 다채로운 문화가 화려하게 공존했던 시대이면서 적극적으로 해상무역과 상업을 부추겼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모야마 시대는 다른 듯 같은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와 달리 천주교에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서양 문화 수입에 있어서는 그다지 폐쇄적이지는 않았죠.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시절의 아즈치 문화처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문화는 지속되었습니다. 모모야마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의 다도 문화가 비약적으로 완숙해졌다는 겁니다. 일본은 고대 시절부터 다도 문화가 이어져 내려왔지만 이 다도 문화에 취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도자기였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그다지 우수하지 않았는데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의 유능한 도공들이 대거 포로로 일본에 들어와 도자 문화의 선진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조선인 포로 도공은 이삼평인데요. 이삼평은 규슈섬의 아리타에 정착해 도자 제작 기술을 전파해 주었고 일본에서는 이삼평을 도자 제작의 시조라는 뜻에서 도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삼평 덕에 아리타는 일본 도자의 본 고장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이 일본에 전래된 것도 임진왜란을 통해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포로로 일본에 넘어가면서였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강항인데 이황의 학파를 이은 이황의 제자 강항은 임진왜란 당시 남원에서 의병을 일으키다가 이순신에게로 합류하러 내려가는 과정에서 일본군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강항을 만난 일본의 유학자들 예컨대 후지와라 세이카, 요시다 소준 등이 강항을 통해 일본의 성리학을 전파합니다. 강항 덕에 일본의 성리학을 정착시킨 후지와라 세이카는 일본 사상사에서 성리학의 아버지로 손꼽히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에도 막부는 어떤 일본 사회를 형성했을까요?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독보적인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덴노로부터 쇼군으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의 세 번째 막부 에도 막부가 시작하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지가 지금의 도쿄, 즉 에도였죠. 1605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쇼군직에서 자진 사퇴하고 세 번째 아들 도쿠가와 히데타다를 2대 쇼군으로 옹립했습니다. 대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상황 느낌으로 물러났고 나중에는 태정 대신으로 임명되는 등 실질적인 실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160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에게 임진왜란에 대한 깊은 사과를 하며 조선과 국교를 회복합니다. 아직 오사카 성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실 요도도노와 그녀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있었는데요. 1615년 20만 명을 동원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사카 성마저 함락시켰고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어머니 요도도노와 함께 할복합니다. 이로써 길고도 길었던 전국시대, 즉 센고쿠 시대가 끝이 났죠. 자, 이제 분열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이제 막부 권력으로 일본을 일원화하고 중앙 집권하는 것이 다음 과제였습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각 통일했기에 얼마든지 다시 분열이 될 수 있어서 각 지방의 성벽을 전부 허물었습니다. 성벽을 허물면 필연적으로 내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인적 물적 교류가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일의식이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16년 각 지방의 본성을 제외한 모든 지성들을 파괴하도록 했습니다. 하나의 지방엔 단 하나의 성만 허용했죠. 이는 지방 다이묘들에게 너희들의 위상은 보장해주지만 실질적인 힘은 차단시키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그리고 무가 제법도라고 다이묘들의 성곽 수리, 영진의 사법권, 사치 범위 등 이 다이묘의 권한과 일상적인 생활까지 일일이 제한하고 규정하는 법령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1616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망을 하니 그간 2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비로소 제대로 에도 막부의 실권자가 됩니다. 도쿠가와 히데타다에게는 일종의 흑역사가 있었는데요. 임진왜란 직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잔당들과 벌인 최후의 전투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구원병을 이끌고
도착을 해야 하는데 도착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M1에서 싸우다가 길을 잃었다고 하죠. 비록 세키가하라 전투는 승리하였지만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제때 도착해주질 않아서 이 세키가하라 전투 초반에는 도쿠가와 쪽이 매우 불리하였거든요.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부터 천주교에 대해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박해했습니다. 도쿠가와 히데타다도 아버지 이에야스처럼 천주교를 박해했는데요. 에도 막부는 천주교를 아예 금지시켰고 1622년 55명의 선교사와 신도들이 처형됐습니다. 비록 천주교 박해뿐 아니라 에도 막부는 해상무역에 대단히 폐쇄적이었습니다. 해상무역은 오로지 중국과 조선에게만 허용해 주었고 그간 일본이 적극적으로 교류하던 서양에 대해서도 문호를 닫아버리고 오로지 나가사키에서만, 그것도 네덜란드 딱 한 국가와만 교류를 했습니다. 이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도 아버지처럼 1623년 아들 도쿠가와 이에미스에게 쇼군직을 선위하고 본인은 상황으로 물러납니다. 1632년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죽자 3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제대로 친정을 시작했죠.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는 에도 막부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큰 역할을 한 쇼군으로 유명한데요. 에도 막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제도죠. 바로 산킹고타이 제도입니다. 이 산킹고타이 제도는 각 지방의 다이묘가 1년 단위로 자신의 영지와 수도 에도를 교대로 거주해야 하며 다이묘의 가족들은 에도에 상주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상수리 제도, 기인 제도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이 산킹고타이 제도를 실시한 게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였습니다. 이로써 다이묘는 쇼군 제도하에 수직적으로 편입이 되었는데요. 에도 막부 시대 다이묘의 영지를 번이라고 불렀고 이로써 쇼군이 통치하는 직할지 막부와 각 지방의 번으로 구성된 막부 번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막부 번체제는 훗날 메이지 유신으로 넘어가는 일본 근대사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되니까 꼭 아셔야 하는 겁니다. 센고쿠 시대 통일 후 수립된 에도 막부는 오늘날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명환 박사님은 이 에도 막부가 현재 일본의 직접적인 근간이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이명환 박사님은 에도 막부가 중앙 집권에 된 시기가 아니라 그간 어지럽게 난립하던 일본의 봉건 체제가 번이라는 이름하에 안정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과는 다르게 아주 오래도록 중앙 집권화된 하나의 통일된 왕조가 없었습니다. 중앙 집권화가 된 건 메이지 유신 이후이니 그 역사가 매우 짧은 거죠. 그저 1000년간 각 지방별 봉건제가 유지되었기에 분열이 되어도 다시 통일왕조로 돌아오는 중국과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죠. 1000년간 봉건제가 이어진 일본의 역사를 고려해본다면 현재 일본의 풍습과 문화, 일본인들의 생활상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봉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말에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봉건제는 필연적으로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에도 막부가 그래서 독특한 게 지방 분권적 성향의 봉건제가 유지는 되는데 지방 분열과 내전을 극도로 제도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산킹고타이 제도가 있는 것처럼요. 다이묘들의 번 영유권을 인정해 줄 테니 쇼군에 대한 수직적인 계급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도록 제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통일 왕조를 여러 번 거쳤던 중국과 한국보다 안정적인 봉건제를 구축한 에도 막부를 거치며 일본인들은 중국인이나 한국인보다 훨씬 더 수직적이고 예의를 차리고 윗사람의 충성을 절대적으로 바치고 윗사람에게 대들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예의로 여기는 이 계급적 문화가 더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일본 에도 막부의 역사가 오늘날 일본에 끼친 영향들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